안녕하세요, 월간노트입니다. 이것만은 알고 가자. 월간노트 위클리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번 주 뉴욕 증시와 나스닥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떨어진 회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번 주는 두 파트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있는 회사들 중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오르고 내린 회사들 탑 8을 나눠드리고 그 중에 탑 3의 회사를 소개해드리며 왜 떡상과 떡락을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비슷한 포맷으로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 중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오르고 내린 회사들 탑 8 그리고 그 중 탑 3의 회사를 소개해드리며 오르고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, 네 번째 내용들은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있는 회사들 중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오른 회사 탑 8입니다. 이 중에 탑 3에 있는 회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베리티브라는 회사입니다. 69%가 올랐습니다. 2013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설립되었고 미국, 캐나다, 멕시코 및 해외에서 부가가치 포장 제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설, 솔루션, 인쇄 및 출판,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 제공업체입니다. 6,4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. 8년 된 회사인데 굉장히 빨리 성장했네요. 이 패키징 회사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분기 결과를 보고한 다음날 50% 이상이 상승했습니다. 2020년 4분기에 주가당 순이익이 1불 90전으로 예상한 마이너스 73전보다 300% 가까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CEO 셀이 얘기하길 We made significant progress this year toward our vision of being a leading provider of packaging products and services and solutions. 도전적인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패키징 부분의 성장과 광범위한 효율성 프로그램을 단연간의 그 전략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의 기본이 단계적으로 개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Callon Petroleum Company라는 회사입니다. 49.5%가 올랐습니다. 1950년 텍사스주 휴스턴에 설립 독립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로 석유 및 천연가스 부동산을 인수하고 탐사하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303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요. 주식 상승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펙 회원국들이 다음 달 원유 공급을 늘리지 않기로 한 결정은 시장 전망과는 좀 달리 유가를 치솟게 하는 상류 기업의 주가를 좀 몰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그 성공적인 배포에 따른 상품 수요 증가는 캘런 페트롤리움의 그 성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둘째로는 다음 보고서에서 분기별 주당이 1불 16달러로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. 또 이는 작년 대비 마이너스 3.3%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매출은 3억 125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.8%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WNT Offshore이라는 1980년도 텍사스주의 휴스턴 설립한 독립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업체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캘런 페트롤리움 컴퍼니는 비슷한 회사인데요. 이 회사는 멕시코만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부동산을 인수하고 탐사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번 주에 39%나 올랐습니다.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멕시코만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큰 소식은 사실 실제로 earnings 보고입니다. 2020년 4분기 그 쉐어당 오전에 조정 손실을 보고했으며 그 1년 동안 쉐어가 16전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아직 주당 순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실로 따지자면 300% 이상이 좋아진 그 재정 실정입니다. 4분기는 매출액과 수익성 모두에서 애널리스트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.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회사들 중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떨어진 회사들 탑 8입니다. 이 중에 탑 3에 있는 회사를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쿨텍 케인맨이라는 중국 회사입니다. 31%가 빠졌습니다. 2008년도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회사이고요. 모바일 인터넷 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약 110개 언어를 지원하는 모바일 장치용 압력 방법인 터치패드이라는 스마트 입력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중국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전화를 걸고 다이얼패드에서 연락처를 검색하고 스팸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중국어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인 터치패드 폰북이라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. 약 553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요.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인터넷상에 없습니다. 사실 오히려 최근에 상하이 카피라이트 브로에서 상하이 카피라이트 데몬스트레이션 유닛이라는 것을 수상을 했네요.
두 번째는 3D System이라는 3D 프린팅 회사입니다. 전기차와 함께 개인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. 1986년도 사우스캐롤라이나 락힐이라는 곳에서 설립한 회사입니다. 전 세계에 3D 프린팅 및 디지털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요. 최근 엄청 오른 회사입니다. 캐티 우드의 3D 프린팅 ETF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.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약재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월스트리트 추정치보다 낮은 EPS, 주당 순이익, 그리고 이에 더불어 경영진의 그 매출이나 수익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공해서 떨어졌다고 간주됩니다. 두 번째로는 저명한 법률 회사들이 주주를 대신하여 연방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 착수했다고 최근 보도가 있었습니다. 30%가 빠졌습니다. 세 번째로는 스타픽이라는 그 스펙주인데요. 최근에 인공지능 기반 청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글로벌 리더라고 보여지는 STEM이라는 회사 합병을 발표했습니다.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딱 클리어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그 스펙주들과 같이 하는 듯 합니다. 굳이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STEM의 합병 제안과 관련하여 스타픽 이사회의 신탁 의무 위반 및 기타 법률 위반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.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 중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오른 회사들 탑 8입니다. 이 중에 탑 3에 있는 회사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몰픽이라는 회사입니다. 무려 93%나 올랐네요. 2014년도 매사추세츠 워댐이라는 곳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. 바이오 제약 회사로 섬유증과 암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, 심혈관 및 대사 질환 치료를 위해서 치료제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. 89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요. 회사가 4분기 및 2020년 전체 수익 보고를 발표한 후에 월요일날 지붕을 뚫는 급등을 했습니다. 재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이오 제약 회사가 유명 제약사와 협력 계약에 관한 임상 시험 및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인데요. 제약 회사인 에비비와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서 에비비는 몰픽의 일부 물건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서 몰픽에 $100 million를 선불로 지불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또한 젠슨 파마스유티컬이라는 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와 파트너십을 확장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. 두 번째로는 5프라임이라는 회사입니다. 70% 정도 올랐습니다. 2001년도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회사로 임상 단계의 생명공학 회사로 혁신적인 단백질 치료제 발견과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87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. 목요일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 78%가 상승했는데 이것은 엠젠이라는 구축한 회사가 이 5프라임이라는 회사를 1.9 빌리언에 가까운 가격으로 인수할 계획을 발표한 후에 일어난 엄청난 상승이었습니다. 세 번째로는 마이클즈라는 회사입니다. 1983년 텍사스 어빙에 설립한 회사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취미 활동가 및 DIY, Do-it-yourself, 홈 데코레이션을 위한 예술 및 공예 전문 소매점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약 45,000개의 SQ를 제공하는 마이클즈 매장 운영하고 있는데요. 2020년 2월 1일 기준으로 약 1,274개의 마이클즈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급등한 이유는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저먼트가 인수 계약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. 아폴로가 관리하는 그 펀드에서 인수함으로써 마이클 주가는 22불에 3.3 빌리언, 약 3.3조의 주식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이번에 45%나 올랐습니다.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 중에 이번 한 주 동안 떡락한 회사들 탑 8입니다. 이 중에 탑 3에 있는 회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ATNX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. 64%가 빠졌습니다. 2003년도 뉴욕 팔로에 설립한 회사로 북미 및 아시아에서 암 관련 질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치료제의 발견, 개발, 상업화를 참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593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요. 빠진 이유는 첫 번째,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법규 위반에 따른 집단 소송 제기가 있었고요. 두 번째 이유는 FDA 승인에 까여서입니다. Not ready for approval 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엄청 빠졌습니다. FDA 승인에 울고 웃는 제약 회사의 운명입니다. 두 번째는 ontrack이라는 회사입니다. 55%나 빠졌습니다. 2013년도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설립된 회사로 인공지능 기반의 가상화된 외래 환자 의료치료 회사로 운영되며 의료보험 및 기타 제3자 지불인에게 대면 또는 원격 의료 개입 서비스를 제공
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떨어진 이유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언트랙의 특정 임원 및 또는 이사가 증권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사업 관행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악재가 유일한 이유고요. 또 다른 이유는 온라인상에 없네요. 마지막으로 콜메딕스라는 회사입니다. 반토막이 났습니다. 2006년도 뉴저지 버클리 하이츠에 설립된 회사로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. 미국 및 국제적으로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상업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30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요.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, 첫째, 투자자를 대신하여 콜메딕스와 특정 임원 및 또는 이사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착수했다는 안 좋은 소식과 함께, 둘째, 앞서 소개해드린 언트랙과 같이 FDA의 회사의 마케팅 어플리케이션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여기까지가 파트 1이고요. 파트 2에서는 내부자 거래 업데이트와 이번 주 주식 분할 예정인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파트 2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